자, 요것도 또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오늘 예민한 질문밖에 없네요. 자, 안녕하십니까. 요번에는 제가 다른 분을 모시고 한번 중고차 구입하는 데 있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우리 중고차의 모든 것 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원래 인사는 앉아서 하는 게 아닌데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제가 며칠 전에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중고차 하시는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중고차를 살 때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궁금한 점을 질문을 남겨달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골라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통 성능기록부 내지는 성능보증보험. 성능보증보험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네, 먼저 20만 킬로 넘는 차는 보증 수리를 못 받는데 네. 성능 기록지 허위로 기재해도 불이익이 없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달렸어요. 일단은 그 딱 팩트만 결과론적으로만 얘기하면 그렇죠. 이게 뭔가 누유가 있었는데 없었다라고 찍혀 있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차피 20만이 넘는 차들은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뭐 민사나 이런 데까지 가면 모르겠지만 그냥 매뉴얼상으로만 봤을 때는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성능기록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중고차 딜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진단평가사들이 이제 국가의 그 인증을 받고 차린 업체들에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딜러들이 일단 만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딜러들이 실제로 직접 기입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가끔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막 좀 친하다고 좀 미세누유 좀 있는 거 좀 지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없애는 경우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지금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막 그 유튜버 분들 중에서 허위 매물 잡는 분들이 성능장까지 요즘 잡고 있어요. 막 성능장 가서 니네 허위 성능 아니냐 가라 성능 아니냐 막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장도 사실 유튜버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좀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게 많이 없어졌죠. 요즘 같은 경우는 도막 측정기까지 다 들고 체크를 하면서 도장이 있으면 특이사항란 성능기록부 보시면 특이사항란을 잘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다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 이력은 얼마가 잡혀있는 차고 그리고 어디가 판금이 들어갔고 도장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까지 기재가 되니까 성능기록부 보실 때 특이사항란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자 일단 질문이니까 다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차량 인수 후에 주행거리 꺾은 차량이라고 확신에 가까운 의심이 될 때 대응책이 있을지. 확신이 이거는 딱 증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에는 그냥 100% 환불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거는 법적인 책임이 정말 좀 무겁다 보니 이 딜러들이 영업정지, 업장의 영업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행거리 제가 진짜 몇천 대를 팔아봤지만 주행거리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없어진 상태인데 근데 옛날에 10년 전, 15년 전에는 이게 진짜 분명히 존재를 했대요. 그러니까 막 정말 옛날에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좀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나 옛날에 돈 많이 벌었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벌었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다가 이 콩밥을 드셔야 될 분이 나랑 같이 밥을 먹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도 있구나. 그렇죠. 근데 너무 옛날 일이니까 뭐 이걸로 제가 문제 삼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러고 넘어갔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옛날에는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100%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진짜 제 채널에 와서 그냥 혹시나 내가 당했다 하면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환불받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면서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옛날 차량들은 그 계기판 조작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은 요즘 차량들도 되나요 혹시? 지금도 되고 슈퍼카들도 다 된대요. 예, 그 해외에서 이제 그 기계들을 사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법적인 책임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안 한다 뿐이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예 못하게끔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고 싶어요 진짜. 근데 요즘 국내에 유통되는 이 내수 시장에서는 그럴 일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저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접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한 건 중고차를 딜러를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 보증보험으로 수리를 요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이거는 사실 딜러들도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보험사에 돈을 주고 보험을 가입한 거잖아요, 우리 소비자분들이. 네. 그러니까 딜러들이 중간에서 보험 접수해달라고 하면 너무 좋아요. 저한테 딜러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라
보험사에 접수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우리 돈 나가는 게 없습니다, 딜러는. 그렇기 때문에 접수를 그냥 딜러한테 해달라고 하면 정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정말 무리 없이 해줍니다. 오히려 더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보험 접수 이렇게 하면 되고 이쪽으로 뭐 계기판 사진이나 이거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 그거 보내주면 알아서 접수해가지고 내가 있는 위치에 주변에 협력된 공업사 쪽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까 그 내용과 좀 이어질 수도 있는데 성능 기록부는 과연 믿을만 할까요? 실제 차 상태랑 성능 기록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러니까 성능 기록부는 믿을 수밖에 없긴 해요. 우리 일반 소비자분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뭐 판금 도색한 거를 알 수도 없고 이게 교환이 됐는지 사실상 알기 어렵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몇 달에 거쳐서 배우고 수많은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제 배우는 작업인데 그거를 뭐 하루 이틀 유튜브 본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능 기록부 이 생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능 점검하시는 분들이 4만원, 3만원 이 정도 금액을 받고 한 대를 점검을 해줍니다. 근데 사실상 그 차를 검사하는 비용치고는 저렴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이거를 좀 뭔가 조작을 했거나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커요. 보험사에서 그러니까 성능 기록이 잘못됐을 때 보험사에서 보장을 해주는데 그게 보험사에서만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성능장애도 리스크가 생겨요. 이 보험료라는 게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자꾸 차 사고를 내면 내 보험료가 할증이 되잖아요. 성능 점검장도 똑같아요. A 성능, 옆 성능장에서는 성능을 잘 봐서 하자가 안 터지기 때문에 뭔가 보험료는 싼데 우리 성능장에만 오면 보험료가 비싸. 그럼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는 곳에는 딜러들이 안 찾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좀 더 뭔가 100% 뭔가 하자가 있는 것들을 잡아서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 기록부는 일단 이 친구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지금 정확하게 성능을 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아이 한 명이 있는데 익스플로러 중고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패밀리 SUV로 봤을 때 공간 활용도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3열 시트가 뭐 펴지고 접고 이런 것도 너무 좋게 잘 돼 있어가지고 진짜 뭐 X7이나 GLS나 이런 높은 급의 차들에 볼 수 있을 법한 그 막 약간 자동으로 의자를 폈다 접었다 하고 이런 것도 있고 패밀리용으로 쓰기는 너무 좋아요. 익스플로러 혹시 차량 감가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2천만 원 초중반만 해도 살 수 있습니다. 2.3 리미티드 해서 이제 16년, 17년식을 그 정도 금액으로 살 수 있어요. 사실상 산타페보다 조금 더 비싼 네. 수준이거든요. 네. 살 수는 있어요. 유지가 문제죠. 아 그렇구나. 그 감가율이 생각보다 되게 큰가 봐요. 익스플로러는. 익스플로러 지금 수입차가 다 그래요. 뭐 감가율이 요즘 중고차 금액이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거든 살 수는 있을 정도의 금액까지 내려왔는데 누구나 살 수 있지만 누구나 탈 수 없는 그게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이게 불과 몇 개월 만에 중고차 시장에 다시 이렇게 떨어졌죠, 시세가. 네, 맞아요.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네. 특정 차종에 한해서 많이 떨어졌죠. 원래 저가였던 1,000만 원 미만 차량들을 이제 저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가 차량들은 안 떨어졌어요.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 뭐 벤츠, BM 뭐 이런 게 이제 E 세그먼트 맞죠? 그 E 클래스나 O 시리즈 그리고 A6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엔진이나 미션 쪽 누유나 누수 같은 증상 발생 시 보험 수리 가능한 키로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달에 2,000km가 맞고요. 이게 선도래기 때문에 한 달이 먼저 되거나 그리고 2,000km가 먼저 도래했을 때는 그걸 기준으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보증을 해주는 뭐 인증중고차나 아니면 보증보험 같은 거를 이제 가입을 하면 조금 더 3개월에서 뭐 3개월에 10,000km 아니 6개월에 10,000km 이런 식으로 좀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는데 너무 비싸서 안 하죠 보통은. 중고차를 사는 입장이 가성비 있게 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또 자꾸 추가적으로 뭐가 붙으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보통은 그 기간 내에 이왕이면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출고하는 차들에 한해서 한 달 이전에 뭔가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연락을 달라 하고 그리고 일단 차를 사면 정비를 하잖아요. 정비를 하면서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빠르게 해달라, 빠르게 얘기를 해달라. 오히려 그게 고마워요. 막 애매하게 막 40일 지났는데 연락 오고 이러면 사실 딜러들 입장에서 해주기가 이거는 내 돈으로 해줘야 되는데 참 이거 한 열흘만 빨리 얘기했으면 공짜인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도 부담을 해야 되고 딜러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안 좋죠. 자, 요것도 또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오늘 예민한 질문밖에 없네요. 가끔 예전에는 대포차가 많이 굴러다녔는데
요즘에도 대포차가 많이 굴러다니는지가 궁금하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차를 대포차라는 게 예를 들어 뭐 강원랜드에 잡혀 있는 그런 저당이 있는 차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차주 동의 없이 돌아다니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4명이가 아닌 차를 막 타고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대포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차주의 동의를 받고 불법 렌트, 개인 렌트로 돌리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저희는 중고차 딜러랑은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가끔씩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싸게 굴릴 수 있는 차가 있냐. 근데 관련이 없습니다, 딜러들은. 이건 저도 궁금하네요. 노경유차, 즉 4등급, 5등급 차량 같은 경우에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수출 보내는 것이 현명할까요? 이거는 차종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제가 지금 수출 업체도 그 같이 법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차종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베라크루즈 같은 경우에 막 400만 원, 500만 원씩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못할 차인데도 40만 킬로, 50만 킬로 돼도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어 뭐 뉴스포티지 이런 경우에는 200만 원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조기 폐차 지원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와 수출 업체로 전화해가지고 수출 단가를 물어본 비교한 다음에 조금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그냥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조기 폐차 같은 경우도 좀 내가 언제 이걸 기다리고 있냐 하는 분들은 가까운 그 조기 폐차를 다루는 카센터에 문의를 해서 이 조폐가 이제 해당이 되는 시기가 있어요. 이게 그 대수가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지정해준 그 대수 안에 빨리 할 수 있도록 미리 이제 폐차장에 얘기를 해놓으면 시간이 되면 연락이 옵니다. 그럼 그때 보내면 돼요.